좋아. 자, 몸속에서 유지돼야 되는 pH가 7.4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있는 사내리 상수 값은 이걸로 주어져서 결국 최종적으로 그 이제 혈액 중에 탄산하고 탄산수소 음이온의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라고요? 대략 11 정도 나온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비율을 뭐 그냥 편의상 K라고 합시다. 그럼 이 값이 이제 계산을 하면 실제 11 정도 되고요. 근데 앞서서는 이렇게 둘의 몰농도 비로 몰농도 비로 자, 둘의 몰농도 비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 둘이가 같은 수용액, 같은 몸속에 들어 있으니까 이 녀석의 부피나 그러니까 이 녀석이 들어 있는 용액 전체의 부피나 얘 부피나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같은 몸속에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몰 농도비를 이렇게 몰 수비로 이제 바꿔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첫 번째 일 외부에서 H 플러스가 Na 몰 만큼 첨가되어 자, pH가 1 감소하였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원래 7.4인데 어쨌건 산이 들어오니까 pH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줄어드는데 1만큼 줄어들었다고 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7.4를 뭐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6.4로 바꿔주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사내리 상수가 바뀌는 건 아니겠죠? 그럼 요 뒤에 요 놈의 이제 몰비가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우선 어쨌건 용액 중에 H2CO3의 몰수와 HCO3-의 몰수가 원래 몸속에 이제 있었을 텐데 그때 외부에서 H 플러스가 N만큼 이렇게 몰수로 접근해 들어오면 이 H 플러스가 이제 누구랑 반응하겠어요? 바로 여기 있는 HCO3-랑 반응을 하면서 바로 요 녀석이 요 몰수만큼 이 탄산수소 음이온 짝염기가 없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짝염기가 없어지게 되는 만큼 이 짝사는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얘를 계산을 해주면 이때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위에서 아래를 어떻게 훌렁 빼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위에서 아래를 훌렁 빼주시면 자, 어떻게 될 거냐? 7.4에서 6.4를 뺐으니까 1은 그 다음에 pK의 얘는 바뀌지 않죠? 그럼 이제 로그 한 다음에 얘를 얘로 나눈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요거 분에 요렇게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로그를 나누면 이게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위아래를 우르륵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뭐가 등장할 수 있느냐?
뭐 구체적인 계산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쁘게 해보세요. 그래서 얘를 이제 쭉쭉쭉 계산을 해보면 대략값이 대략값이 이 정도로 나와요. 바로 어느 정도냐면 뭐지? 아유 이게 헷갈려. 보자. 나누면 아마 10 대략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9 곱하기 HCO3 마이너스 한 다음에 10 더하기 H2CO3 마이너스 분의 HCO3 마이너스 요게 NA 요런 정도로 계산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뭐 이렇게 1이 로그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10이겠죠. 그래서 로그 벗겨내고 10이라고 하고 이 둘을 오로록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이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 내가 해본 거니까 뭐 이렇게 뭐 계산해 보시면 이대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결과다.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자, 여기 줄게요. 두 번째, 자, 외부에서 이제 염기 OH-가 NB 몰. 자, 이게 B는 뭐 줄임말이겠어요? 염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베이스를 뜻하는 거겠죠. 여기에 있는 A는 뭘 뜻하겠어요? 산을 뜻하는 영어 단어 애시드가 되겠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NB몰만큼 첨가가 되면 pH가 어떻게 1만큼 증가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염기가 들어오면 pH는 증가하니까.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핸더슨 하셀바흐식에서 7.4가 아니라 1만큼 증가해서 8.4가 됐을 거라 이런 말이지. 자, 그리고 pKa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바로 pKa1 한 다음에 로그 하고 바로 요 짝산의 몰수 H2CO3 짝염기의 몰수 HCO3 마이너스에서 염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얘하고 우선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염기가 NB몰만큼 들어오면 짝산의 몰수가 NB몰만큼 사라질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놈이 NB몰만큼 짝염기의 몰수가 많아지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수식하고 여기 있는 요 수식을 조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자, 얘도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주는 거냐? 자, 여기서 이걸 한번 빼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7.4 빼기 8.4니까 마이너스 1은 pKa 사라질 거고 로그 한 다음에 HCO3 마이너스 몰수에 대해 H2CO3의 몰수를 나눈 요 분자에다가 얘가 또 나눠지는 거겠죠. HCO3 마이너스 더하기 NP 오버 H2CO3 더하기 N 빼기 NP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와 있는데 로그를 이쪽으로 보내면 이게 10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뭐 10분의 1이 되고 이제 얘를 또 오르륵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오르륵 정리하면 여기서 NB 이 값이 이제 뭐로 나오느냐? 바로 9 곱하기 N HCO3 마이너스 분의
1 더하기 10 곱하기 HCO3 마이너스 분의 H2CO3.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좋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똑같이 산을 넣건 염기를 넣건 pH는 변할 텐데, 산을 넣으면 pH가 감소, 염기를 넣으면 pH가 증가라고요. 근데 증가되는 정도는 똑같이 1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외부에서 넣어주는 산과 염기의 몰수를 각각 Na, Mb라고 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그 NA하고 그 MB하고 계산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뭘 해볼 것이냐. NA를 NB로 나누어 보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요 값을 얘로 나눠보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제 위쪽은 같으니까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1 더하기 10 곱하기 HCO3 마이너스 H2CO3 분의 10 더하기 HCO3 마이너스 H2CO3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맞나요? 저 누구야? 결이야, 맞아요? 그런데 이때 앞서 요거 이걸 뭐라 그랬어요? 11이라고 했죠? 11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근사적으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느냐? 1 더하기 10 곱하기 11 10 더하기 11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얘 또한 대략 값이 5.3 정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산을 넣어도 염기를 넣어도 pH가 변하긴 하는 건데 pH가 얼마 변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요. pH가 일씩 변하는 걸 가정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pH를 1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B가 만약에 1몰 들어왔다면 산은 5몰 이상이 들어와야 pH가 1이 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pH가 변하는데 산이 들어올 때마다 염기가 들어올 때마다 산이 들어오는 몰수가 훨씬 많죠. 이 말은 우리 몸이 누구에 대해서 훨씬 더 저항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산에 대해서 훨씬 더 저항을 잘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걸 아까는 말로 보여드렸고 지금은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 방식을 알아두시기 바래요. 되나? 자, 그 다음 5번. 어떤 약한 산과 짝염기를 이용하여 pH 7.4의 완충 용액을 만들려고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산과 염기에 대해서 완충 용액을 최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래 세 가지 완충 용액 중에서 어떤 완충 용액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약산과 비율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보자. 자, 여기 줍니다. 줍니다. 자, 5번째. 얘는 버퍼 커패시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완충 용량. 자, 그래서 얘는 주어진 버퍼가 외부의 산 혹은 염기에
얼마나 강하게 저항하느냐. 그걸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게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죠. 대표적으로 일본이 식민지로 삼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시겠죠?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종 동남아시아, 그리고 가장 유명한 나라가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 대만. 아시겠죠? 대만. 그런데 이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자국민들은 다 저항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력하게 저항한 거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저항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바로 일본의 아주 협조적인 나라들도 많았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대만이거든요. 그래서 대만은 여러분 같은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만은 중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의 지금 공산당 정부가, 그러니까 공산 정부라고 하여튼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이 대만을 인식한 건 언제부터냐면 겨우 청나라 때부터예요. 즉 18세기 정도가 돼야, 그러니까 대만이라는 땅은 몇 억 년 전부터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래 저기도 우리 중국이라고 할까라고 한 게 18세기부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중국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는 대만 사람들하고 완전 달라요. 대만은 완전 다른 나라예요. 그리고 심지어 인종이 달라요. 인종. 뭐가 다르다고? 인종이 달라요. 그래서 대만 토착 인종들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만 사람들은 자기들을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렇죠? 예. 이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중국 청나라가 대만을 먹으려고 사실은 무력 침략을 엄청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중국 사람들이 대만 사람들을 엄청 죽여요. 수십만 명씩 학살해요. 정말로.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중국 본토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이 있습니다.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 다른 나라예요. 중국이 무력으로 이제 점령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벌어지면서 일본이 거기를 점령하게 된 거지. 이때 이제 일본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대만 사람 애들한테 엄청 잘해줘요. 막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막. 그래서 대만은 일본하고 그래서 사이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최근까지도 그 대만의 모든 자동차, 가전제품 전부 다 일제예요. 전부 다 일제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동안 그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 사람들은 그 뭐냐면은 그 대만에 엄청난 투자 지원을 했고, 대만 역시 중국보다는 일본이 더 좋았던 거예요. 왜냐면 중국 애들은 와서 막 사람들 10만 명씩 학살하고 막 이러는데 일본 애들은 대만에서 무력 행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일본이 훨씬 친한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아이돌 중에 대만계 아이돌 있죠. 중국계 아이돌이 아니고 대만계 아이돌 중에 친일 발언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만 역시 일본을 아주 부드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하고의 그 대만 내에서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정말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사실은 일본이 주둔하는 동안 뭐 정말로 좋은 일들 대만 내에서는 많았어요. 그래서 그 대만계 여자 아이돌 중에서 막 그 일본의 그 구구적인 어떤 스탠스나 입장을 뭐냐면 그 옹호하는 그런 그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그 아이돌 애들이 있어요. 한 번씩 그런 것 때문에 중국 네티즌이나 한국 네티즌이 막 난리를 치는 경우도 있는데, 대만의 정치적인 상황은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반면에 일제에 엄청나게 강력하게 저항한 쪽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나라죠. 그래서 일본은 그만큼 우리나라를 또 더더욱 탄압을 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막 만주에서 뭐 여기서 뭐 여러 나라에서 막 독립운동하고 막 전쟁하고 막 하여튼 막 그랬었던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따라 외부에 대해 저항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완충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완충 영역의 구성에 따라서 외부에서 첨가되어 들어온 산과 염기에 저항하는 정도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보여주는 척도가 바로 완충 용량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걔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보통 이렇게 표현됩니다. 부에타라고 쓰고 이때가 이제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델타 베타라고 쓰고 얘를 이제 두 갈래 길로 쓰는데 하나는 마이너스라고 쓰고 델타 pH over 델타 NA 또 하나는 플러스로 정의하고 델타 pH 델타 NP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NA는 외부에서 첨가된 산의 몰수입니다. 얘는 염기의 몰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델타 pH는 pH의 변화량을 뜻하고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 마이너스 붙은 거 알겠습니까? 저기 마이너스 붙는 이유가 뭐겠어요? 산이 들어오게 되면 pH는 증가해요, pH는 감소해요? 산이 들어오면 pH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놈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그래서 산을 넣을 때는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를 넣어서 이렇게 완충 용량이라고 하는 놈을 정의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컨셉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산이 들어왔고 염기가 들어왔는데 만약 pH가 조금만 변한다고 쳐봐. 그럼 산이 들어오고 염기가 들어왔는데 pH가 조금만 변하면 그 완충 용액은 약하게 저항하는 거야, 강하게 저항하는 거야? 아주 강하게 저항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버퍼의 능력을 표현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정의된 저 베타가 클수록 완충 용액은 버퍼는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완충 용량에 대한 문제가 지금 여기 있는 5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근데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요 완충 용량 베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요거.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저 완충 용량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이런 컨셉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우선 첫 번째는 1. 완충 용액을 구성하는 기존 짝산과 짝염기의 양이 많을수록 베타는 커집니다.
자, 그러면 쟤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완충 용액이라는 건 외부에서 들어온 산을 처리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염기를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외부에서 들어온 산을 처리하기 위해 내부의 짝염기가 필요하고요. 내부의 염기가 필요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염기를 처리하기 위해 내부의 산이 필요한데, 그 기존에 있었던 산이나 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양쪽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외부에 들어오는 놈들을 더 많이 상대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매우 이상한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완전 당연한 얘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데 거기에 군인 숫자가 많아. 그럼 군인 숫자가 많을수록 그 나라 국방력이 강한 거지 뭐. 알겠죠?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때 이게 이렇게 됩니다. 완충 용액을 구성하는 짝산 더하기 짝염기. 자, 이게 소문자 n으로 쓰는 건 바로 몰수입니다. 짝산과 짝염기의 기존 몰수가 더해져서 만약에 일정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흔할까요? 귀할까요? 완충 용액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기존 짝산하고 짝염기가 있을 건데, 그 완충 용액에다가 외부에서 다른 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완충 용액을 만들면 그 안에 있는 짝산과 짝염기의 정체 농도는 보통 일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굳이 완충 용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완충 용액을 더 첨가해주는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한번 실험할 때 세팅한 완충 용액은 계속 끝까지 가기 때문에 보통은 그 내부의 짝산과 짝염기의 몰수압은 항상 일정한 경우가 보통의 경우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완충 용액을 구성하는 요 조건이 일정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짝산과 짝염기, 기존의 것들 요렇게 같을 때 베타가 최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이게 일정한 제한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예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두 개가 더해져서 일정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 경우는 둘의 몰수가 같을 때 이 완충 용량이 가장 최적화가 됩니다. 잘 보이겠지? 특별한 거 없지. 좋아. 네네네. 그래요. 네네네. 아니, 뭐예요? 공부할 때 씹는 거. 그래요. 그래. 요거. 자, 그럼 왜 그러냐?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뭐 엑셀 같은 거로 스프레드시트에서 데이터를 놓고 이제 처리를 해주면 데이터에 대한 미분 결과가 이렇게 실제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해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을 막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뭐 지금 하기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아까도 뭐 국방력 얘기를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해군이 많을 수도 있고 육군이 많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해군과 육군의 그 균형이 중요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어느 한쪽 전력만, 만약에 바다도 있고 육상도 있는 나라에서 어느 한쪽 전력만 비대칭으로 강화시키면, 예를 들면은 바다도 있고 육지도 있는 나라인데 육군만 잔뜩 있고 해군이 약하면 다른 나라가 바다로 침략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짝산과 짝염기도 양이 거의 같을 때 외부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강하게 잘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는 있는데 계산 과정이 많기 때문에 이렇겠구나 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자, 거기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 완충 용액을 만들려고 하는 여러 후보들이 존재해요. 몸속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짝산 작용기를 예로 들고 있는데 바로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음이온, 그 다음에 그 인산 음이온과 인산에 대한 짝산과 작용기, 그리고 탄산에 대한 짝산과 작용기가 나와 있어요. 탄산 얘기는 방금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눈여겨볼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사내리 반응. 이때 이 녀석의 평형상수가, 사내리 상수가 있을 건데 그때 값이 pKa로 주어져 있네요. 정확하게는 pK2일 텐데 값이 7.3이다. 그러면 이 경우 역시나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는 뭡니까? 브랜스테드 로디 반응으로 썼을 때 얘가 짝산이 될 거고 얘가 짝염기가 되겠죠. 그러면 H2PO4- HPO4E- 로 구성되는 완충용액의 pH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바로 이렇게 핸더슨 하셀바흐식을 이용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pH는 pKa 더하기 로그 한 다음, 자, 아래쪽에 있는 건 산, 위쪽에 표현된 건 염기인데 이 산과 염기의 관계는 서로 짝일 것. 짝산, 짝염기.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이 짝산과 짝염기의 경우 pKa가 얼마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7.4. 그런데 얘가 또 역시 7.4. 뭐 인더 보디. 우리 몸속의 pH가 7.4라고 했죠? 그럼 얘도 7.4고 얘도 7.4면 이만큼이 얼마란 얘기예요? 0이고 로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다? 바로 이 값이 1로 나올 거라 이런 말이에요. 1이네.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충 용량 베타가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그 우리 몸속에서의 완충 현상은 탄산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저렇게 인산 화학종으로부터도 우리 몸의 완충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문제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뭐 깜짝아. 깜짝아. 저 뭐 하고 왔어요? 네? 뭐 하고 왔어요? 화장실이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지운다. 지울게요. 정말 지운다. 지운다. A
여러분, 동물에게도 그냥 강아지, 고양이요? 강아지, 고양이에도 감정이 있을까요? 동물들에게 감정이 있을까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제 사실 하쿠가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왜냐면 정가은, 김선아가 부산에 가 있고 나는 여기서 수업이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집에 가니까 막 12시 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 8시에 출근해 나왔으니까 밤에 12시 넘게 들어갔더니 걔가 하루 종일 혼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보니 반갑겠죠. 그때부터 그냥 애교를 떠는데 걸어 다니질 못해요. 걸어 다니면 내 다리 있잖아요. 다리에 막 몸을 대 계속 막 부적부적해 막 이렇게 진짜로. 그래서 야 이거 이제 이 고양이도 이렇게 이 사람을 반기는구나 할 정도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일어났더니 쌤이 옆에 자고 있는 거예요 또. 예. 이제 원래 김선아가 누워 있을 자리에 근데 여기 갑자기 고양이 누워 있는 거여서 내가 일어나니까 지도 같이 일어나는 거야 막. 그래서 이 보면은 확실히 동물도 감정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애완동물 키워봤어요. 건우 애완동물 키워봤어요? 물고기잖아. 물고기요? 이만한 거? 그건 아니고요. 이게 물고기 세계도 어마어마합니다. 물고기 이만한 거 막 1,000만 원짜리 있어요, 진짜로. 물고기 엄청 비싼 것도 많거든요, 하여튼. 그런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아요. 근데 물고기와 우리가 교감하기는 좀 그게 무슨 말 알겠죠? 뭐 강아지, 고양이 정도는 돼야 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건 어때요?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이성이 있을까요? 혹은 로직 이런 게 있을까요? 로직이나 뭐 이성 이런 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이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고 생각한다. 자, 여리 오빠는 있어 없어요?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저기 재우는 있다. 다 있다고 하네. 그 다음에 있어 없어요? 있어요? 건 있어 없어요? 잘 모르겠다. 자, 서양 사람들 특히나 서양 철학자들 그리고 서양 종교. 자, 대표적인 서양 종교가 뭐예요? 서양 종교가 기독교 알겠어요? 이 서양 종교에 의하면 그렇다면 서양 종교는 동물들이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서양 종교적 관점으로는 동물들은 이성이 없어요. 없어요. 이성은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으로는 동물이 이성이 있으면 안 돼. 무슨 말 알겠어요? 이성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칸트 같은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가 이렇게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런데 그 이성을 정의하거든요. 하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될 어려운 말을 막 정의를 해요. 지금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억수로 어려운 말을 정의를 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이 이성을 근데 생각을 해보면 동물은 이성이 없고 사람만 있어? 그럼 사람은 동물 아니야 근데? 그럼 사람은 동물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왜 똑같은 동물인데 왜 사람만 있어? 좀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성을 자연 철학적이 아니고 인문과학적으로 종교적이 아니라 자연과학적으로 이 이성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토대에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서양 철학이나 서양 신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이성과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우리의 마지막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완전 희한하다. 자, 보자. 싹싹 지우고. 자, 우선 첫 번째 1.
우리가 뎁탑 많이 했던 거. 아우 간지러, 아우 간지러, 아우 간지러. 다음 변화에 대한 연력학적인 분석을 해보세요. 자, 이것만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과정이라는 게 뭐냐? 바로 문제 이렇게 돼 있네요. 오, 워터. 자, 워터가 있었는데 이 워터를 마이너스 10도씨 냉장고에 넣었어. 그랬더니 얘가 아이스가 된 거지. 이런 상황. 자,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상상이 되죠. 그래서 워터를 냉장고에 넣어가지고는 아이스로 만들었다. 결이야,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어찌 분석을 할 것이냐. 자, 우선 편의상 워터가 아이스가 되는 이 과정을 이걸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서라운딩은 보통은 우리 지구 주변이 돼야 하겠지만 이 조그만 워터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서라운딩이 누구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냉장고가 서라운딩이라고 하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스템과 여 서라운딩, 그러니까 진짜로 전 우주에 아무것도 없고 딱 얘들만 있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지.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선 워터가 아이스가 되려면 당연히 워터에서 냉장고 쪽으로 열이 방출해야 해요. 그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자, 시스템 관점. 자, 이 시스템은 보시다시피 발열 과정입니다. 워터 입장에서는 열이 나와줘야 바깥으로 방출이 돼야 아이스가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발열 과정에서는 항상 엔트로피 변화가 커져요, 작아져요? 발열 과정이면 무조건 엔트로피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발열이면 엔트로피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구체적으로 값을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정성적인 성격. 결이야? 발열이면 엔트로피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발열이면. 발열이면 엔트로피는 무조건 감소해요. 왜냐하면 열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열. 바로 chaotic motion. 요거를 증가시키는 거라고 했죠? 응? chaotic motion. 이게 증가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러한 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뱉어냈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속이 미식미식할 때 웩 토하면 더 이상 안 미식미식 하잖아요. 나의 chaotic motion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열을 내어놓으면 더 이상 chaotic motion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발열이면 무조건 엔트로피는 감소야. 알겠죠?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질소도 감소. 자, 그런데 두 번째 서라운딩의 관점. 냉장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흡열이죠. 저 워터가 내어놓은 열을 가져가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는 그럼 결이야 증가야 감소야? 역으로 흡열이면 무조건 증가. 아시겠죠? 이제 세 번째,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일까요? 건우, 지금 저 주어진 과정은 무슨 과정일까요? 열이 오빠, 무슨 과정일까요? 이 과정.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서라운딩. 당연히 전체. 서라운드가 시스템 전체. 이 전체 과정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자발적이죠. 다른 말로 상식적이요. 영하의 냉장고에 물을 넣어뒀더니 물이 얼더라.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다고 했을 때 물리학적인 표현이 뭐예요? 바로 전 우주의 엔트로피가 시스템의 엔트로피 더하기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발적이고 상식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이 값이 어떻게 된다?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가 플러스, 현재 시스템은 발열이어서 엔트로피 변화가 마이너스, 서라운딩은 흡열이어서 엔트로피 변화가 플러스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더했는데 플러스가 됐다? 그 말은 따라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의 크기와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의 크기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다? 이 경우는 이렇게 된다. 그래야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더한 게 플러스가 되겠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라 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분석 과정을 저번 시간에는 뭐 했었냐면 집 얘기했어요. 집. 겨울에 난방 껐을 때 그 집이 점점점 차가워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예시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입시 과정에서 이런 식의 분석이 억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